최근에 아모림이 공식전 3연승 괜찮은 기세를 또 보여주다가 최근에 팰리스전에서 좀 전술적 실험 코비 마이누를 제로톱으로 놓고 그를 활용해서 변형 4-4-2 시스템 이런 좀 시도를 했다가 팰리스한테 2대0으로 패배를 했죠. 그 경기 이후에 아모림에 대한 비판, 그가 하고 있는 전술적 시도, 시스템들이 맞냐라는 얘기들이 아니나 다를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누가 있었냐면은 네빌이 있었습니다. 네빌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모림이 부임하면 팀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선수들의 기대감 그리고 동기부여로 인해 팀이 반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다. 지금이 훨씬 더 나빠졌다. 정말 놀랍다. 구단은 아모림을 계속 신뢰하긴 하겠지만 패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선수들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아모림의 전술 철학을 믿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계속 패배하고 비판을 받으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팬들도 실망하고 있다. 계속 패배하는 팀에서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을 신뢰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모림은 전술을 단순화해야 한다. 그는 호일루이나 지르크즈에게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감독이라면 지금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 최상의 결과를 내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작정하고 비판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지난 기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맨유가 좀 안 좋은 시절마다 또는 좀 흔들릴 때마다 맨유의 과거 선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 감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수들 더 띄워줘야 된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지금 아모림의 맨유가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아예 자리를 못 잡고 완전 팀의 축구가 망가져 있느냐? 이건 물론 보는 분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분석하시는 분들, 팬분들도 입장이나 생각이 다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이 아예 자리를 안 잡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들 보시면은 물론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죠. 패배를 할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이긴 경기들도 있었고 실제로 패배를 한 경기들도 있었고 경기 내용이 안 좋았는데 겨우겨우 골을 넣어서 승리를 챙긴 경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더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팰리스전에서 2대0 패배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고려를 할 때 저는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네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반등도 못하고 점점 정반대의 상황, 꼬라박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상대적 약팀과의 경기들이긴 했지만은 아모림이 강조하는 그 측면 위주로 벌려놓는 플레이, 윙백들이 전진을 하고 상대 수비라인 간격을 벌려서 그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침투하는 움직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빠르게 올라가는 전개들, 그런 것들도 확실히 초반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축구라는 게 승리가 제일 중요한 스포츠니까 계속 이렇게 패배가 반복되고 지면은 이 선수들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다.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아모림이 얘기하는 부분들, 승리가 중요하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기인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스템이 아예 자리를 못 잡고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국한님 슈퍼챗 2,000원 국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임 감독하고 구단에서 스쿼드를 꼬라박았는데 그걸 아모림 탓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모림을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 하나이죠. 테나가 2, 3위 하는 팀을 만들어 놓고 나간 것도 아니고 13위를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지금 갑자기 중도 부임해가지고 아예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너무 빠른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팀들 봐라. 중도 부임한 감독들 성적을 낸다. 오히려 버프를 받는다. 이거 아모림 문제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관점의 차이지. 그래서 네빌이 아모림에 대해서 비판한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빌의 의견과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모림은 전술을 단순화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 복잡하다. 이게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인터뷰 전문을 보면은 네빌의 저 단순해져야 된다는 비판이 팰리스전을 한정으로 나온 거기는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팰리스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죠. 오나나, 마르티네스, 맥과이어, 요로, 달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우가르테, 마즈라위, 이선의 가르나초, 아마드. 재밌게도 이날 경기의 최전방 원톱에 코비 마이누가 폴스9으로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모림이 원래 하는 시스템이 3-4-3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날 경기 한정에서는 우선 코비 마이누가 폴스9, 제로톱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브루노가 2선보다도 한 칸 아래 이 중원 지역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맨유 공격이 시작하면 브루노가 마르티네스랑 맥과이어 사이 수비 공간으로 깊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기존 백스리와 함께 백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브루노가 내려간 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를 최전방에 있던 코비 마이누가 내려와 채워주면서 공격수가 아니라 미드필더로 변화합니다.
이러면 앞선에 가르나초랑 아마드. 이제 딱 완성된 시스템을 보면은 이게 343이 아니죠. 백포를 기준으로 양쪽에 넓게 벌린 윙어들이 있고 그 안쪽에 투톱이 있는 변형 442 포메이션입니다. 아마 네빌이 얘기한 전술적인 복잡성, 시스템에 복잡한 면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마 이날 팰리스전에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브루노가 떨어지고 마이누가 떨어지고 이선 자원 2명이 투톱이 되고 윙백이 윙어가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간 시스템이었죠, 이 442가. 그래서 네빌의 그 말, 호일룬과 지르크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마이누를 제로톱으로 쓰면서 변형 442를 만드는 이 시스템, 이게 너무 많이 돌아간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해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들고 왔던 팰리스전의 경기에서 초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괜찮게 작동했지만 그 이후엔 팰리스가 이 시스템의 정체를 파악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게다가 지금 기존의 343, 이 메인 포메이션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황인데 스트라이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다소 도전적인 442를 들고 나왔다는 거. 이 도전은 글쎄요, 저도 네빌의 그 비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아모림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 응당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팰리스전의 이 변형 시스템, 변형 442 시도에 대해서는 이건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치고 기존의 메인 시스템 343까지도 이게 복잡하다,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만약 얘기의 주제가 이 메인 포메이션으로 넘어가면은 글쎄요, 이것도 그렇게까지 복잡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아무리 전술이 어렵나요? 막 선수들의 엄청난 축구 지능이 필요하고 막 이리저리 막 움직여야 되고 왼쪽 오른쪽 이동하면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막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무림이 하는 시스템이 343, 3-4-2-1인데 백스리를 기준으로 앞에 4명이 서고 그 앞에 윙어라기보다는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공격수 2명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하나, 이렇게 놓고 경기를 시작을 해요. 백스리, 골키퍼, 그 앞에 미드필더 2명, 이 선수들을 기점으로 후방 빌드업을 하되 부분적으로 윙백들, 측면 자원들이 관여를 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하죠. 그 다음에 볼이 하프라인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측면 기준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윙백들이 올라가서 소위 말해 윙어로서의 플레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한쪽 윙백이 올라갔을 때 그 빈자리, 더 높은 위치로 한쪽 스토퍼가 올라가면서 공격의 기점이 되어주는 이런 백투 시스템으로의 기반도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볼이 높이 올라갔을 때 측면에서 패스워크를 하면서 상대를 한쪽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그 반대편 혹은 가운데 있는 선수가 벌어진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을 활용해 득점을 하겠다. 이렇게 한쪽 측면도 그렇고 반대쪽 측면도 활용을 하면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려놓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 간격을 활용하는 2선 자원들, 1선 자원들의 플레이로 득점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전술들을 볼 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렵다는 게 타 감독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 펩의 전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게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냐? 선수들의 이해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정말 탑급 지능의 축구 지능이 필요한 그런 플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모림 전술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제가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횡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백스리지만 뭐 백포라고 친다면은 풀백이 예를 들어 안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더가 된다든지 그러다가도 또 밖으로 빠지면서 상대를 끌어들인다든지, 예를 들어 지난 경기의 첼시처럼 마레스카의 전술처럼 쿠쿠레아가 터치라인을 밟고 있다가 갑자기 중앙으로 좁히면서 10번 미드필더로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횡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고 직선적으로, 즉 지금 있는 포지셔닝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플레이들이 많아요.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한 선수한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소위 말해서 너가 맡은 확실한 역할을 잘해라, 이거에 가까운데 아까 말한 첼시의 쿠쿠레아, 빌드업 때는 풀백, 올라가서는 10번 미드필더. 그것도 지난 웨스트햄전 후반전 기준으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마레스카가 잘 안 풀리니까 한쪽 윙어 산초를 빼고 아예 쿠쿠레아를 윙어로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선수한테 다양한 역할을 요구를 하느냐? 저는 아모림의 축구에서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선. 아모림이 전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내 시스템? 상대가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은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나한테 중요한 거는 상대의 그런 대응이 아니라 지금 내 선수들이 확실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축구를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전술이나 시스템이 절대 막 엄청 복잡하지를 않다, 충분히 선수들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를 아모림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모림의 시스템이 아예 자리를 못 잡고 있느냐, 물론 지금 시행착오도 분명 있었고 뭐 팰리스전에서처럼 실험적인 그런 전술 시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기들도 분명 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마드 디알로,
아모림의 시스템에서 이 이선 자원, 안으로 좁혀서 시작하는 이 이선 자원의 역할을 정말 잘 흡수를 하고 있고요. 해리 맥과이어, 백포 시스템보다 오히려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있는 백스리의 일원으로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죠. 물론 지금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까 말했던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한쪽 스토퍼, 이 역할에서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전진 패스 투입하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 있죠. 예를 들어서 윙백 자리, 이 자리에 말라시아, 달로, 뭐 오른쪽에 마즈라위, 아니면 또 달로,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또 그걸로 인해서 상대를 끌어들여 줄 수 있는 공격적인 윙백, 이 역할에서는 아직도 확신이 안 들고요. 맨 위에 있는 최정방 스트라이커, 기회가 났을 때 확실히 득점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역시 조금 의문이 들고, 반대쪽 이선 자원, 이 자리만큼의 파괴력, 파이널 서드 안에서의 그 흔들 수 있는 횟수, 이건 역시 의문이 있고, 2명밖에 없어서 활동량적으로 많이 커버해줘야 하는 이 투미들, 거의 2, 3일, 3, 4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해야 됐던 맨유 경기 일정에서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갈렸고요. 이렇게 적응을 하고 아모림 시스템에서 자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게 기대를 품게 하는 선수가 있었던 반면에, 또 그와는 반대로 뭐 체력적인 이슈든 일정이든 아니면 선수 본인의 스타일이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적응을 못하고 있고 시스템이 망가졌고 희망이 없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모림의 팬도 아니고요. 맨유라는 구단의 팬이지 아모림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람의 성공이 맨유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솔직히 누가 됐든 간에 팀만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막말로 지금 아모림이 비판을 피할 수 없죠. 아무리 지금 훈련할 시간이 없고 일정이 어렵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게 패배에 대한 모든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수들이 시스템에 적응을 못한다? 아니, 적응하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적응 못하는 선수들이 많다? 감독이 적응을 시켜야죠.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어떻게든 시스템에 녹여들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이건 저 뭐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은 팬 입장에서, 그냥 유튜버도 아니고 팬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팀을 흔들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건 진짜 근거도 없고요. 팬 중 하나의 그냥 입장이라고 들어주세요. 이거는 뭐 유튜버로서 그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흔들기보다는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응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빌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분명 있다. 그리고 이 네빌의 의견 역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거를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아모림한테 많은 시간을 줘야 된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양해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아모림이 본인도 알고 있죠. 우리는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우리가 직접 벌어야 된다. 아모림도 자기한테 무제한의 시간이 없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 또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팬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한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흔들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